안녕하세요. 대한아재협회 유해주입니다. 드디어 이제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갔죠. 김상욱 의원님이 울산의 김상욱, 국민의힘으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다가 민주당으로 입당한 울산의 민주당 의원 김상욱, 그분을 이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그 전에 조금 그 아주 좀 충격적이고 짜증나는 내용이니까 김문수, 우리 키자문수, 안 해본 게 없는 키자문수의 또 새로운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노숙자들한테 간 거라서, 노숙자들한테 가가지고 저기 계란을 들고 있잖아요. 저 삶은 계란 30알입니다. 저 삶은 계란을 엄청 많이 사들고 가가지고 삶은 계란 나눠주면서 이제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 뭐냐, 이게 답이 없다 이래서는 그냥 노숙자 일자리 센터에 지금 넣으려고, 저 사람들을 지금 일자리 센터에 넣으려고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진심이란 말이에요. 같이 땅바닥에 앉아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게 그냥 진심이에요. 자, 이제 김상욱 얘기해 드릴게요. 이 인간은요, 이게 2024년 3월이에요. 1년도 좀 지난, 1년 조금 지난 이때 뭐 그렇게 화제가 안 됐었는데, 어떤 걸 했냐면 변호사 때 그 살인범 변호에 우발적 주장했다가 기각을 맞은 거 있어요. 이게 변호란 거란 말이야. 재판부는 미리 칼 준비해서 계획적이었다. 우발적 인정되면 5에서 10년 동안 감형이 가능한데 이걸 했다. 울산 남구갑에 공천한 김상욱 변호사가 살인범 양형을 줄이기 위해 우발적이라고 변호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계획적인 정황을 알면서도 일단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해놓고 18일 여성경제신문이 입수한 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21년 중공업 2차 협력업체 대표인 남성이 1차 협력업체 팀장인 남성을 찾아가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에서 가해자 변호를 맡았다. 가해자. 김 변호사는 재판부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살해하였을 뿐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이 미리 회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나온 범죄 사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하도 받아 진행하다가 커미션 미지급 문제로 피해자가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 바람에 이후 약 1년간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는데 사건 당일 약속도 없이 찾아갔고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 피해자에게 회칼이 보이지 않도록 서류 봉투 안에 회칼을 넣은 상태에서 다가가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서류 봉투를 건네주는 척하면서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또한 피고인은 흉기 사용에 전혀 망설임이 없었고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에도 비교적 차분하고 침착하게 행동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경찰에서 날씨가 흐려서 찾아갔다. 1년 동안 만나지 않다가 찾아간 것이니 만나게 되면 라는 생각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계획범죄는 범죄의 고의가 최고도로 높은 상황이며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한다. 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우발 범죄는 개인에게 가해지는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본다. 형량 차이는 일률적이지 않으나 5에서 10년까지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변호사가 흉악범이더라도 변호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일단 던지기식으로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한 행위는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적절성 여부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선택권을 국민과 같이 나누다는 취지라며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김 변호사가 공천된 울산 남구갑은 보수 정당이 16대부터 21대까지 내리 당선자를 배출한 텃밭이다. 아울러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변호사 시절 모녀 살인 조카와 동거녀 살인 성남 조직원을 변호할 때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것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2021년 11월 대선 국면에서 전주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변호한 사건은 단순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 흉악범죄 사건이고 이 후보의 감경 주장은 후안무치한 변론이라며 질타했다. 이에 흉악살인 범죄를 변호하면서 충동 조절 능력 저하나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한 사람이 어떻게 피해자 입장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며 이 후보에게 지도자의 자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갔죠.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앞서 김상욱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은 과거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다수 변호했다고 MBN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울산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렴치한 사건이라 판단될 때는 가급적 선임을 하지 않았다. 저희가 선임해서 진행한 사건 중에 성범죄 가해 사건은 극히 미미하다고 해명했다. 극히 미미하대요. 근데 뭐 변호사들이야 원래 돈 주면 악마도 변호하는 게 변호사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떤 이런 변호사의 삶을 살려면 공천이나 국회의원 출마를 나 같으면 안 하겠어. 근데 또 뭐 큰 뜻이 있는 분이겠죠. 큰 뜻이 있는 분이겠죠. 나는 이런 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제가 잘못된 거죠. 예. 또 있어요. 김상욱 지역사회 논란 사건 수임에 가해자에게 송구 언급, 부적절 지적. 가해자한테도 미안하다고 했답니다. 국민 추천제를 통해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 김 후보가 이를 해명하는 자리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사과한다고 언급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해자한테도 미안했나 봐요. 김 후보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더 정성은 지난달 울산 전세 사기 사건을 수임해 피의자를 변호했다. 와 진짜. 더 정성이 대리한 피고인 A씨는 조직적인 작업 대출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법무법인은 또 초등학생 울산 초등학생 의붓딸 울산 어린이집 집단 등 지역 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 사건을 다수 수임한 것으로 보도됐다. 전세 사기, 아동 삐폭행 등 지역에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악질적 범죄 사건을 수차례 수임한 법무법인 대표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로 오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해명을 했는데 여기서 그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 피해자분들이 저 때문에 대중에게 다시 회자되는 부분이 정말 가장 마음이 아팠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다시 떠올리긴 싫은 기억일 텐데 저 때문에 기사가 나왔다는 것이 그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와 피해자 관련자분들께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다. 김 후보의 해명에 지역 정가에서는 해명의 자리에서 굳이 가해자를 한두 번도 아닌 3번이나 언급했어야 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 가해자를 대리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인 만큼 굳이 그 자리에서도 가해자를 언급할 필요가 있었냐는 것이다. 돈 받았으니까 꼭 언급을 해줘야 하냐? 네가 돈 받았으니까 언급해줘야지 이런 마음가짐이 되겠냐는 그런 말입니다. 하여튼 뭐 이런 사람입니다. 다행히 제가 이런 거는 제 기준으로는 커버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저 유야지의 어떤 그 상식이나 의식,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랑 굉장히 거리가 있어서 조금 비판하기 힘들었습니다. 그 전에도. 근데 다행히 민주당으로 가서 너무 마음이 편하네요. 이런 분들은 빨리빨리 가세요. 가세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멤버십 준비되어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아재협회 유야지였습니다. 안녕.